자, 남은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좀 복잡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불출마에 대한 김문수 전 장관과 또 나경원 의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선의 서울시장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신데 출마의 뜻을 접으셨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 시장님 하시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필승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국민의힘 같은 게 4명으로 압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차 예비 경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을 향하던 민심 어디로 향할지 좀 이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1차 경선은 민심 100%가 반영이 됩니다.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민심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밖에서 예상할 수가 있으세요? 일단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로 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명성을 봤던 김문수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면서 또 비상계엄도 사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논리를 펼쳐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은 탄핵 반대했던 그리고 저 강경하게 비상계엄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던 분들에게 흐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우리 누구도 이거 윤석열 정부의 파면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 역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지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좀 개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탄핵 찬성도 좀 불명확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좀 취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층은 그냥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해오면서 좀 쌓아온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그냥 탄핵 찬성하는 쪽으로 다 흐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저는 반대와 찬성했던 분들 중 어느 쪽으로 많이 흐를 것이냐 전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쪽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이 좀 중도 온건한 지지층이 좀 흐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중도층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지금 평가를 받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걸 보는 건데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 없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기보다도 오 시장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본선에 나갔을 때 확실히 확장성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희 지지자들은 이기는 후보가 내 후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 나름대로 이게 짝대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까지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 그런 느낌에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지지세가 좀 저는 김문수 전 장관한테 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이번 주에 나오는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의 변화 특히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지지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지지세가 옮겨 탈 수 있다. 왜냐? 저는 지금의 경선 국면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소위 말해서 같은 느낌을 갖는 후보자가 과연 누굴까 봤을 땐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한덕수 대망론 이게 일종의 어떤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선 경쟁력 과연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시장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함께하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김문수 정 장관은 약자와의 동행에 적극 동의한다. 또 홍준표 시장은 오 시장과 함께 제조 산하의 꿈을 이루겠다. 또 나경원 의원 우리의 동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 약자와의 동행 핵심 가치다. 한동훈 전 대표 약자와의 동행은 내 출마 선언과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돕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돕게 되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나요?
그 현직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지지선언은 뭐 절대로 할 수 없는 네. 거고 말의 행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경선 때까지 후보 결정될 때까지 그런 발언 잘 안 할 것 같아요. 예. 원론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 국민의힘에 대한 그 쓴소리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네네. 있는데 특정 후보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전 삼가할 것 같고 예. 결국 뭐 그겁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중도 확장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아주 상징적이었죠. 네네. 근데 이미 이분은 안 나오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봐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분들이 전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은 마지막에 좀 말을 좀 바꾸긴 했다 하더라도 기본 스탠스는 탄핵 찬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 반대가 왜 지나간 건 자꾸 얘기하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이란 국가의 중대사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까 이미 저희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과연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2명 정도 남을 때 그때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그러면 행간에 읽힐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네. 뭐 명시적인 지지선은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위기다라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겼잖아요. 63%로. 예. 근데 제가 그때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국민의힘도 정당이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요. 이제 탄핵 끝났는데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지지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강적을 어떻게 과연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런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당심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탄핵에 대해서 시대 정신, 네.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를 바라본다면은 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보다는 찬성했던 이 찬성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지켜봐야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